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김정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그먼트 트리의 다양한 응용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그먼트 트리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전 영상에서 보았던 점의 값을 갱신하고 구간의 합을 구하기, 또는 점의 값을 구하거나 구간의 일정한 수 더하기 등등의 문제 말고도 훨씬 많은 문제, 이렇게 잔뜩 적어놓은 문제들을 모두 세그먼트 트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구간의 값 더하기, 구간의 합 구하기, 구간의 최대값 구하기, 이것은 결국 구간, 갱신도 구간에 하고 쿼리도 구간에 하는 그것은 이제 좀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세그먼트 트리로 구현한 멀티셋이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집합은 멀티셋, 즉 같은 수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집합에 수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현재 집합에 들어있는 수 중에 앞에서 k번째 수가 무엇이냐, 그리고 집합에 있는 것 중에 x 이상이 가장 작은 수, x 이하이 가장 큰 수가 무엇이냐, 이런 거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능한 수의 범위는 1에서 사이즈는 앞에서 말한 그 수열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형태는 점의 값을 더하고 구간의 합 쿼리를 지원하는 세그먼트 트리를 비재기 형태로 구현하면은 이제 거기서 약간의 함수를 더 추가하는 것으로 이 연산들을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인서트와 이레이즈 연산부터 살펴보면 인서트는 x라는 수를 세로 멀티셋에 하나 넣는다 하는 것은 결국 수열의 x 자리에 1을 더한다는 뜻이고, 이레이즈는 이제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더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수가 여러 개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가 음수에 있게 되도록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는 이제 구현 시 그렇게 안 되도록 잘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 값은 그냥 모든 수열의 값이 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가 받는 파라미터가 결국 x를 몇 개 넣느냐, x를 몇 개 빼느냐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장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멀티셋에서 k번째인 크기 오름차 순으로 k번째인 수가 무엇이냐라는 걸 구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일단 단순하게 그냥 쿼리 함수를 짜놨으니까 그거를 이분 탐색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이 이 현재 셋에서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냐, 3이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냐, 이거를 그냥 쿼리 함수를 통해서 로그 n만 알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분 탐색을 한다고 치면은 이제 로그 제곱 n, 이것은 로그 n의 제곱을 보통 저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빠르게, 즉 세그먼트 트리 구조를 활용해서 함수를 하나 새로 짜면은 이제 오더 로그 n만에 직접 k번째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k번째 수를 구한 함수를 살펴보면 k가 0 이하이거나 트리 1이 k 미만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일단 k가 0 이하면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트리 1이 결국 현재 셋에 들어있는 원소의 총 개수이기 때문에 이것이 k 미만이면은 k번째 수가 없다는 것을 역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없다는 것을 리턴해주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k번째 수가 어딘가에 있긴 있을 거니까 그걸 찾아야 하는데, 이제 curren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current는 처음에 루트에 있고 루트도 되거나 1번입니다. 그래서 current가 사이즈 이하일 동안, 무슨 뜻이냐? 여기서 사이즈 이하일 동안이 아니라 사이즈 미만일 동안입니다. 살짝 잘못 적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current가 사이즈 미만일 동안 트리, 이제 현재 current가 어떤 노드에 있을 때 current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냐 오른쪽으로 내려가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 노드가 전담하는 구간 안에 k번째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이 왼쪽 자식 노드 안에 있냐 오른쪽 자식 노드 안에 있냐 이렇게 계속 판단해서 내려가다 보면 마지막에 리프 노드에 도달했을 때 그 위치를 가지고 k번째 수가 무엇이냐를 알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왼쪽 자식의
K개 이상의 수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그냥 왼쪽 자식을 내려가면 되겠죠? 그런데 왼쪽 자식에 K보다 적게 들어있다. 그러면 오른쪽 자식에 있긴 할 건데 이때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려가기 전에 이제 문제 상황을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왼쪽 자식에 있는 원소의 개수만큼을 K에서 빼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제 오른쪽 자식으로 내려갔을 때 완전히 똑같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기호출을 하는데 이것을 반복문으로 그냥 호출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반복문으로 최적화한 그런 식의 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기함수로도 아주 똑같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 연산인데요. 이제 로어 바운드는 말하자면 현재 멀티셋에서 x 이상인 가장 작은 수. 네, 그리고 어퍼 바운드는 원래 의미는 x 초과인 가장 작은 수인데 그러니까 로어 바운드의 반대인 그러니까 x 이하인 가장 큰 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로어 바운드 x가 뭐냐? 결국 멀티셋에서 x 이상인 수 중에 가장 작은 수가 무엇이냐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가 없다면 마이너스 1을 반응하고, 참고로 이 연산은 제기 구현에서는 오더 로그 n만의 구현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비제기 구현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if로 먼저 찾아갑니다. if로 먼저 찾아가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x 이상인 가장 작은 수를 찾고 싶기 때문에 일단 x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x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결국 이 구간 안에 수가 있다면 여기에서 구하는 값이 1 이상일 테니까 1 이상이면 그냥 여기서 멈추면 되고, 근데 여기서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근데 오른쪽으로 가는데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갈 거냐라는 거를 결국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한 칸 올라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은 결국 오더 로그 번 안에 그러니까 x 수가 있는 최초의 구간을 찾거나 아니면 여기 오른쪽에 다 수가 없어서 마이너스를 리턴하거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구현하는 것이 이제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파란 부분의 식이 무엇이냐면 이제 x and x 더하기 1 이 0이 되는 부분은 결국 세그먼트 트리 상에서 각 층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노드들에 대해서만 이 파란색 식의 값이 0이 되어서 그 노드를 만나기 전까지는 오른쪽으로 한 칸 가서 위로 한 칸 올라갈 수 있는 노드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쭉 가면 되고요. 그래서 중간에 값이 양수인 노드를 만났으면 브레이크를 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2분 x 더하기 1만큼 2분 x 더하기 1이라는 것은 결국 한 칸 오른쪽으로 가는 거의 부모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와서 결국 마지막에 브레이크를 했을 때는 트리 x가 0 초과여서 브레이크를 했거나 아니면 제일 오른쪽까지 도달해가지고 브레이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온 데에서 이게 0이다라는 것은 결국 x 이상인 수 중에 셋에 들어있는 수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때는 없다라고 리턴을 해주고, 이 값이 양수였다면 이제 이 아래에서 x 이상인 가장 작은 수를 찾으면 되니까 아까 구현했던 k번째 수 찾기 함수에다가 파라미터에 그냥 1을 넣어서 그 값을 리턴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파라미터에 1을 넣는 식으로 하면 되겠지만 이제 그거는 구현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이제 매우 비슷하게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냥 이제 k가 무조건 1인 경우니까 이제 왼쪽 자식에 뭔가 있으면 내려가고 왼쪽 자식이 없으면 그때서야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해서 이제 x 이상인 가장 작은 수의 위치를 리턴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멀티셋의 구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분할 정보를 세그먼트 트리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점의 값을 변경하고 어떤 구간 내에 존재하는 최대 연속 분합 구하기라는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문제가 이제 KY 2014년
중등부 4번으로 나왔던 금광 문제나 이제 얼마 전에 2019년 ICPC 서울 리저널 본선 대회에 나왔던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문제 등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세컨스 트리를 사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분할 정복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세컨스 트리에 적용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일단 점의 값을 변경하는 게 없다고 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생각을 해봅시다. 최대 연속 부분합이란 수열에서 한 개 이상의 연속한 원소를 골라서 합한 값들 중 최대값을 일반하고, 그러니까 수열이 이렇게 있으면은 최대 연속 부분합은 이제 중간에 마이너스 9가 껴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3개를 더한 5, 1, 3, 즉 9가 이 수열의 최대 연속 부분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이 문제는 잘 알려진 오더 n만에 푸는 이제 DP와 유사한 방식으로 오더 n만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누적합 배열을 구해서 오더 n만 풀 수도 있고, 방법이 매우 다양하지만 이제 분할 정복으로 어떻게 오더 n에 풀어보자 라고 한다면 수열을 반으로 잘라서 분할 정복의 기본이죠. 그래서 각각에서 중요한 파라미터를 4가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프리픽스, 서픽스, 맥스, 썸이라는 4가지의 변수를 수열에 대해서 수열 반으로 잘라서 각 부분 수열에 대해서 계산을 했다고 해볼게요. 결국 이게 수열이 정해지면 이 4가지 값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픽스는 맨 앞에 원소를 포함하는 최대 연속 부분합. 그러니까 프리픽스 같은 경우는 맨 앞 원소를 포함해야 되니까 이거거나 앞에 2개, 앞에 3개, 앞에 4개 해가지고 그 중에 최대. 서픽스는 뒤에 1개, 뒤에 2개, 뒤에 3개 중 최대. 그리고 맥스썸은 우리가 구하는 답, 이 중간 어딘가에 떨어져 있든 끝에 붙어 있든 간에 아무튼 해당 수열대에 존재하는 최대 연속 부분합. 맥스썸이 하고 썸은 이제 해당 수열의 모든 원소의 합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4가지 값을 알 때 결국 맥스썸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총 8가지의 값으로 두 수열을 붙였을 때 이 4가지 값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프리픽스는 L의 프리픽스거나 수열의 각 부분을 L 아래로 할게요. L의 프리픽스거나 아니면은 얘를 다 포함, 프리픽스의 끝점이 여기 있는 경우와 여기 있는 경우라는 거죠. 결국 여기 있는 경우라면 이걸 것이고, 여기 있는 경우라면 L.썸을 더해서 이제 R.프리픽스를 프리픽스를 더한다 가 될 것이고, 이제 서픽스는 반대로 R.서픽스거나 R.썸 더하기 L.서픽스 될 거고, 맥스썸은 분할 정복의 원리가 여기서 들어가는데 각각의 부분 문제의 답이거나 아니면 각각의 부분 문제의 답이 아니라면 그 답은 무조건 이 가운데 분할선을 지나기 때문에 가운데 분할선을 지나는 것 중에 최대는 L.서픽스와 R.프리픽스를 더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프리픽스, 서픽스가 각각 맨 앞 원소를 포함하는 최대 부분합, 맨 뒤 원소를 포함하는 최대 부분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썸은 그냥 2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결국 4가지의 값을 각 수열 구간마다 관리하면은 구간을 합치는 것이 오더 1에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세컨스 트리 파도의 앞에서 살펴본 4가지 값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봤던 두 수열 합치는 연산을 더하기 연산이라고 정의할게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노드라는 구조체를 이렇게 정의하고 이제 C++에 있는 연산자 오버로딩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노드 2개를 왼쪽 것과 오른쪽 것 2개를 더하는 연산은 이제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함수로 정의를 하면은 이제 노드 2개가 있을 때 이 노드 2개를 그냥 더하기 연산자를 써서 더하면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계산된 새로운 노드 구조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점갱신 구간 거리 세컨스 트리와 정확히 똑같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새로운 더하기 연산은 결합 법칙은 성립하지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더하기 연산을 새로 정의해서 그냥 점갱신 구간 합 커리 세컨스 트리가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업데이트 함수는 보시면 아까 봤던 비재기 구현과 거의 유사, 그냥 이 부분만 다르고 완전 똑같죠?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초기 값만, 미트 노드의 초기 값만 그냥 노드 형태로 바꿔주고, 그리고 부모 노드에서 이제 갱신을 하는 부분은 이제 여기 해당하는 네 가지 값은 내 왼쪽 절반, 오른쪽 절반을 그냥 각각 구해서 그걸 더하기 연산자로 계산한 그 값이다 라고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커리 함수는 수정이 약간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아까 그 더하기 할 때 했던 거는 더하기 연산자가 결합 법칙도 만족하고 교환 법칙도 만족하기 때문에 그냥 그 결과 변수를 하나만 놓고 순서를 마음대로 더해도 됐었는데, 이제는 더하는 그 위치적인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리절트, 결과값 변수를 이렇게 왼쪽 오른쪽 잘 나눠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초기 값을 할 때 약간 주의해야 하는 게, 여기서 인수가 충분히 큰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인수는 충분히 작은 값이겠죠. 여기를 그냥 0000으로 채우면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되면 수열의 모든 원소가 음수가 됐을 때 그때 0 때문에 그 한 개 이상 골라야 되는 그 상황에서 결국 0개를 고르는 게 답이 되어버려서, 그것 때문에 그 실제로 구하려는 값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다 채워주셔야 합니다. 다만 썸의 경우는 그냥 0으로 채워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L과 R의 각각 따로따로 값을 구해서 마지막에 둘을 위치관계를 맞춰서 합쳐서 결국 맥스 썸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각각 보시면, 왼쪽은 이제 그 아까 L과 R이 이동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L은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R은 계속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새로 추가되면은 원래 결과에 오른쪽에 더해져야 되고, 이거는 원래 결과에 왼쪽에 더해져야 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밖에도 정말 다양한 응용이 있어서 그거를 다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적당히 이쯤에서 끊고 그냥 나머지는 간단히 말로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세감치 트리의 각 노드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거를 가지고 응용을 많이 하는데요. 각 노드가 멀티셋, 인트일 경우에는 집합의 대열 S1, S2, Sn이 있을 때 그 SI의 수를 추가하거나 그 SL부터 SL까지 그 합집합했을 때 최소 원소가 뭐냐, 이런 현상을 수행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삭제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각 노드가 해당하는 구간의 수열을 정렬해서 저장합니다. 이것은 그 머지소트 트리의 과정을 세감치 트리가 정확히 나타낸다고 해서 이제 머지소트 트리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구간에서 k 이상인 수의 개수를 로그 제곱 정도에 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각 노드가 또 하나의 세그먼트 트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현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2D 세그먼트 트리라고 불리며, 이제 지금까지는 1차원상, 결국 수열은 1차원 수직선 상에 놓인 이제 수들이기 때문에 수열에 대해서 연산을 진행했다면, 이 2D 세그먼트 트리는 직사각형 영역에 점이 몇 개 있냐, 아니면 직사각형 영역에 수들이 막 적혀 있는데 그것들의 합이 얼마냐, 그리고 갱신도 할 수 있고 그거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살펴본 것은 모두 세감치 트리의 노드를 배열에 미리 그냥 정적으로 할당해 놓고 그것을 가져다 쓰는 형태였는데, 이제는 세감치 트리를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노드가 필요할 때마다 새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요. 2D 세감치 트리는 기본적으로 노드가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야지 메모리가 너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이제 고급 자료 구조 중에 하나인 퍼시스턴트 세감치 트리 같은 경우도 이제 노드가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식의 구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비재기 구현을 쓸 수 없다라는 그게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 재기 함수 형태로 구현을 해야 하면, 자세한 구현 설명은 일단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